보고 싶은 나의 천사 유연주 카타리나에게. 연주야 안녕? 언니야, 갑자기 떠날 준비하려니까 많이 정신없지? 네가 떠난 뒤로 무너진 언니의 세상에 물음표만 가득해. 왜 분향소에 너와 세은이의 이름이 있는 건지, 응급실에서 너를 붙잡고 울부짖을 때 많이 사랑한다고 이제 편히 쉬라는 마지막 인사는 듣고 간 건지, 저녁을 먹고 나와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짧은 30분 만에 어떻게 네가 사람들 맨 아래에 깔렸던 건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158명의 사람들을 두고 왜 편을 갈라 싸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연주야, 넌 어려서부터 참 용맹하고 정의롭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어. 그래서 내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많이 의지했나봐.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마치 잘 버티던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야. 그래도 언니는 남은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은 한 다리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찾을 거야.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내 동생 연주야. 그동안 낯간지러워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잘하고 있다고, 내 동생이 최고라고, 언니는 언제나 네 편이라고. 네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용돈이라도 많이 줄걸. 과외비 내준다고 생색내지 말걸. 싸울 시간에 한 번 더 안아줄걸. 쫓고 내리고 가족사진 빨리 찍을 걸 그랬다. 너 취업하기 전에 우리 사남매끼리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 여행은 나중에 천국에서 꼭 가기로 약속하자. 하늘에서도 언니 동생 해줄 거지?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꺾여버린 경찰관이라는 꿈 꼭 이루길 바랄게. 내 인생의 유일한 고민 상담소였던 천사 연주야. 언니는 네가 언니 동생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정말 든든했어. 천사로서의 삶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줘서, 또 너의 친구들과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는 동안 너와 함께한 추억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여기서는 언니랑 동생들이 쪼꼬 산책도 열심히 시키고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서는 절대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가지고 있던 걱정과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편히 쉬기만 해줘. 앞으로 네가 없는 봄, 여름, 가을을 겪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미치도록 보고 싶겠지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땐 한 번씩 울어도 될까? 그런 날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고 꿈에서 대답해주라. 천국에 가는 길에 들를 곳이 많아서 아직 엄마 꿈엔 안 나온 거라고 믿을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언젠가 엄마 꿈에도 꼭 나와주길 바래. 우리는 언제나 네가 예쁜 꿈만 꾸며 천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보살펴주길 부탁할게. 하늘에 올라 비로소 하느님 품에 안긴 연주야. 2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열심히 준비한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해. 너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개구쟁이처럼 장난치는 모습도 너무 보고 싶지만 이제 떠나야 하는 너를 붙잡지 않을게. 뒤돌아보지 말고 편하게 날아가도 돼. 누가 룸메이트 아니랄까봐 너랑 세은이는 분향소에서도 꼭 붙어있더라. 천국 가는 길에 서로 꽉 잡은 손 놓지 말고 꽃 구경도 많이 하면서 조심히 가. 도착하면 외할머니랑 할아버지 옆에 편하게 자고 있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가 너를 꼭 찾아갈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미안해. 내 동생 진짜 많이 사랑하고 고마웠어. 연주야, 잘 가. 이상은 아빠입니다. 어제 저녁은 우리 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우리 세 식구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재택근무하는 엄마와 새끼를 함께해서 지어진 우리 딸 별명이 삼식이었었는데, 우리 딸 상은이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 상은아, 너를 보낸 지 49일이 되었구나. 그곳은 춥지도 무섭지도 아프지도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어.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무너지지만 이 아린 마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 딸 취업하면 퇴근길에 서로 만나 맥주 한잔 하고 싶어 하던 엄마의 소망은 이제 이룰 수가 없겠구나. 사진 속에 우리 딸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루고 싶은 인생 계획은 저리 많은데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가는 길 원통해서 어찌하나. 별이 된 우리 딸 사진을 보며 아침엔 힘내서 잘 가라 울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보고 싶은데 왜 없냐고 울면서 찾고 있구나. 우리 딸 결혼하면 축가 불러주었을 친구들이 너희 49제에 진원곡을 불러주었구나. 우리 딸 결혼하면 사이하고 한잔하려고 태어날 때 담궈놓은 26년 된 인삼주가 너의 제사상 제주가 되었구나. 이리 보낼 줄 모르고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맞벌이 한다고 외롭게 해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지 못해서, 따뜻하게 안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 꿈속에 나타나 시계가 이상하다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시계를 고쳐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딸 상은이가 없는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가겠다고. 상은아, 엄마 아빠 딸이어서 고맙고 행복했다. 영원히 기억할게. 하나뿐인 딸 상은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저희 아이들 가는 길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경훈아,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따뜻하고 한없이 다정했던 내 아들, 28의 짧은 삶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나 싶구나. 엄마의 아들로 와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
넌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그런 날 엄마는 널 지키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이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널 내 가슴에 묻는다. 넌 이곳에서 못다한 꿈 그곳에서 마음껏 펼치렴. 그리고 늘 그랬듯이 가끔은 너의 소식 꿈에서라도 엄마에게 전해줄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세은아, 언니야. 대답 없는 너한테 벌써 7번째 편지를 쓴다. 요즘 눈이 되게 많이 와. 우리 매년 눈 올 때마다 같이 아무도 안 밟은 눈 찾겠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작년에는 아파트 이곳저곳에 눈오리 한가득 만들었잖아. 사실 언니는 눈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눈 밟고 뿌리고 눈사람 만들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나도 눈이 좋아졌나 봐. 네 친구들 다 언니를 알더라. 너 언니 자랑 되게 많이 하고 다녔다며. 근데 세은아, 언니도 늘 어딜 가나 동생 자랑 되게 많이 했다. 내 동생 되게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도 늘 성실하고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하는 학생이었다고. 같이 집에 있는데도 더 붙어있고 싶어서 그 좁은 침대 안에서 둘이 꼭 껴안고서 수다 떤다고. 우리 유달리 더 남다른 자매였잖아. 싸우지도 않고 우리 서로 너무 사랑했잖아. 작년에 내가 자꾸 너한테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네가 엄청 울면서 그랬지. 나 언니 없이 못 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때 꼭 말해줄걸. 나도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나한테는 너무 과분했던 너의 그 사랑이 언니를 꼭 살려냈다고. 세은아, 네가 언니의 곁에 와줘서 언니의 세상이 밝아졌고, 네가 언니 곁에 있어줘서 언니가 사랑을 배워갔어. 보고 싶어서 아프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괴로운 건 언니의 몫으로 남겨놓고 너는 행복하기만 해. 연주랑 손잡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쁜 것만 보고 즐겁게 살아. 근데 미련 가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더라도 가끔은 있잖아. 언니 보러 와줘. 언니 꿈으로, 언젠가는 언니 자식으로 늦더라도 꼭 찾아와줘. 영원히 사랑한다, 세연아. 너무 보고 싶은 나의 딸 한나야.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 딸이 잊혀질까봐 엄마가 용기를 냈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읽고 있단다. 어제는 하얀 눈이 많이 왔어. 세상이 하얗고 예쁜데 예쁜 세상을 한나랑 같이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들, 딸을 낳았을 때란다. 내가 가진 재산은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세상 풍파를 견디면서 살았지. 그런데 내 곁에 자식이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엄마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10월 29일 한나는 할로윈데이 놀러 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한나가 지금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158명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했대. 알고 있니? 다음날 형사의 전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엄마는 지구상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엄마는 다음날 10시쯤 알게 됐어. 아직도 이런 일이 체감이 되지 않는단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 내 딸이 왜 이태원 골목길에 지나가는 길인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왜 그곳을 못 나오고 갇혀 있는 거니? 한나가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고 했으면 엄마는 못 가게 말렸을 거야. 그런데 이웃 동네에 간 친구 만나러 주말을 재밌게 놀다 오겠다고 간 거잖아. 그래서 엄마는 말리지 않고 잘 놀고 재밌게 놀고 일찍 들어와서 잘하고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 엄마는 이 압사라는 단어도 지금 생전 처음 이렇게 들어보고 말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다. 세상에 신호등이 없다면 수많은 차들이 뒤엉켜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사고 나기 전에 경찰들이 투입돼서 차량 통제에 관리하는 것을 엄마는 봤거든. 수많은 인원이 몰릴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 그런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해서 내 딸이 건강했던 한나가 서서 숨도 못 쉬고 서서 견디다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한나가 엄마랑 다음 주 토요일 점심 먹자고 약속했는데 이젠 같이 밥도 못 먹고 여행도 같이 못 가는 거니? 매주 토요일이 오면 한나가 점심 먹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지? 당장 답장 없는 카톡만 엄마는 바라보고 있단다. 한나가 엄마에게 가족에게 보내준 택배 상자에 포도가 마지막이 선물이 될 줄은 엄마는 그 포도 상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단다. 며칠을 못 먹고 냉장고에 놓고 바라만 보고 먹지를 못했어. 한나야, 한나 친구가 민지랑 준영이가 엄마를 많이 챙겨주고 있어. 민지가 한나와의 추억이 많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외롭지 않게 엄마를 많이 생각해준단다. 한나도 다 보고 듣고 있을 거라 엄마는 믿어. 그리고 한나가 자식같이 생각하는 강아지 젤리도 엄마가 정성껏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한 나라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거라.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우리 딸 한나 만나러 꼭 갈게. 꼭 다시 만나자. 한나야, 엄마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딸 정민아, 오늘 엄마 아빠가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침에 동생 민영이가 전화가 왔더라. 언니한테 평생 편지를 한 번도 안 썼다고. 오늘만큼은 언니한테 편지를 꼭 보내달라고.
2022년 10월 29일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언니를 보내고 세상에서 제일 빛났던 별 우리 정민 언니에게 언니야 안녕.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언니가 매일같이 사랑했던 동생 민영이야. 내가 이번 생에 언니에게 닿지 못하는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 언니 옆에 누워서 직접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아빠 입을 빌려 이야기 안 해. 몸도 가냘프고 머릿결도 얇고 체구도 작았지만 그녀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졌던 언니야.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언니 생일이 다가와. 겨울에 태어났지만 추위를 잘 타던 우리 언니. 이번 년 가족 생일은 모두 챙겨주고 막상 왜 3일 뒤에 언니의 생일은 주인공의 공석이 될까? 언니의 빈자리에 대한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지만 우리는 언니에 대한 기억을 밝은 흥부자의 모습으로 채우기로 했어. 10월 29일 그날 아프고 무서웠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장을 한 이태원에서 제일 가는 멋쟁이 디자이너였잖아. 사진첩 한 장 한 장마다 언니의 밝은 미소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민석이까지 없게 했어. 솔직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치아보다 더 많이 밝아 보이는 언니의 잇몸이 눈 감고도 눈에 빛이 펼쳐질 정도였어. 헤어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 많은 강남역에서 당당히 대표의 디자이너로 있던 언니. 두 동생을 두고 가족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었던 언니. 퇴근하면 아빠와 술 한잔 기울이며 친구처럼 얘기하던 언니. 기분 좋은 날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붙고 공격을 하던 언니. 마음 약한 엄마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언니. 언니의 모든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욕심내는 건 단지 그날만큼은 언니가 많이 웃고 조금 아팠길 바래. 이번 언니 생일에는 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먹을까 해. 집에 난방도 켜두고 언니가 사랑하는 화이트 와인도 조금 따라줄 테니까 잠깐 앉았다 갈래.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언니를 사랑하는 동생 민영이가 사람들은 우리가 10월 29일 그날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사라져 우리의 삶이 10월 29일 전과 후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의 젊은 청춘들이 제대로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꿈과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던 이 나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용건이도 조금은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며 친구들과 인생의 청춘의 열정을 토로하며 누구보다 엄마를 끔찍히 생각하는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건장한 체격에 굵직한 동굴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지 못하고 밤새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꼬박 반나절이 훌쩍 지나 죽음으로 돌아온 아이를 마주하며 이 명확해야 할 사인조차 추정과 미상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참담함과 비통함입니다. 딸이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빠는 마약하고 관계도 없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가지도 않았고 그날 저녁 7시 30분까지 주말 알바를 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갔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필터 없이 해대는 막말 때문에 너무 속이상하다며 통곡을 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애통해했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압사당해 이렇게 많은 젊은 청춘들이 고인이라는 명칭을 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래도 이게 그냥 일반 사고입니까? 당신들의 자식에게도 사과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오지도 않고 모른 체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대변하겠다는 사람이 선거 때는 그렇게나 허리를 연신 숙여대며 인사하더니 지금은 그렇게도 아이들을 2번 죽이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며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진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 걸까요? 당신들의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도 도와달라는 6시 34분의 최초 신고를 그렇게 묵살하며 목숨의 무게를 저울질해 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아이들의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명칭을 실감하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 급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그러다가 앉혀놓고 미리 잘 꾸며온 경찰 지술서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하며 지장을 서둘러 찍게 하고 병원 몇 군데를 거쳐왔는데도 사망진단서 한 장 받지 못하고 법의관이라는 정사꾼을 경찰에게 소개받고 시체 검안서를 돈으로 싸게 하며 아이의 사망을 실감케 하는 이런 블랙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빨리 장례비를 신청하라며 전화해서 독촉하더니 우리 아이들의 영정사진이 들어간 합동분향소는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이제서야 차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할 말을 잃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직도 그날의 일을 일반 사고라고 하실 건가요? 정말 사고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2번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도 씌워진 참혹한 오명을 벗기워주는 것이 이 참사 앞에서 애통한 우리들의 남겨진 숙제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온 것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한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누명과 오명을 벗기고 모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이 유가족 협의회가 해체될 날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 한철아. 큰 누나야. 너는 내가 8살인 해에 태어났어. 너는 마치 화목한 우리 가족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귀한 아이였어. 무뚝뚝한 누나들에 비해 정 많고 애교 많던 너는 늘상 엄마, 아빠, 심지어 이모, 삼촌들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예쁜 미소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나는 너의 그런 따스함이 내 곁에 오래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2022년 10월 29일 아니 31일이었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따뜻했던 너는 차갑게 변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넌 그렇게 차갑게 돌아왔어. 모든 가족이 그렇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있다. 하지만 벌써 너가 없는 지 29일이 되었고 누나는 너가 추억을 쌓으려고 온 곳에 추모 편지를 읽고 있구나. 그래도 그 49일 동안 너의 많은 친구들이 너를 추억하고 얘기해주고 그리워해주는 것을 보며 아, 우리 막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구나 하며 조금은 위로가 되고 있어. 우리 막내 한철아,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누나는 그게 너무 한이 된다. 그날 너가 겪었을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미안하다 내 동생. 너무 미안해. 넌 착한 아이라 가족과 친구들의 슬픔을 속상해하고 미안해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막내야, 그건 다 우리에게 맡겨두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렴.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만나자. 그럼 그땐 누나가 무조건 지켜줄게. 마지막으로 최근 너가 아주 기대하고 기다렸던 카라가 컴백을 했어. 너 생각 많이 나더라. 카라 영상을 보는데 카라는 영원히 6명이라고 하더라. 한철아, 우리 가족도 영원히 5명이야. 알지? 사랑한다. 우리 보고 싶은 막내 신한철. 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큰 누나가 가족과 친구를 대표하여 올림. 하루아침에 생태 같은 너무나도 이쁘고 꽃다운 28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것도 소중한 딸을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어미입니다. 후진국도 아닌, 그것도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압사로 희생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껏 우리나라에 살면서 압사로 인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희생된 적이 있었나요? 얼마 전 인도에서 압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많이 놀랐고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전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의 전화 받고 저희 딸이 누나가 이태원을 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속으로는 내 자신을 다독이며 저희 아들이 누나를 찾아보겠다고 새벽에 청주에서 올라가 찾아 헤매다 실종 신고하고 오후 3시나 되어서야 경찰이 수원 성 빈센트 장례식장에 있다는 것을 연락받고 안치실에 있는 딸의 상태를 보니 얼마나 참혹하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을까. 얼굴에는 온통 보라색 멍자국과 혈흔 자국이 그날의 참상을 알 수 있기에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주일을 너무나도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직장 퇴근 후 컴활 자격증 학원 토익 공부에 10시 반쯤 집에 들어가서 12시 이전에는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엔 등산, 마라톤 준비, 미술관 관람 전시회,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문화생활 등을 하며 바쁘게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잠시나마 일상을 멈추고 놀러간 것인데 누가 감히 저희 딸을 비롯해 159명의 아이들에게 놀러갔다가 유흥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비난하며 잔인하게 2차 가해를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다간 젊은 청춘 159명의 아이들을 잃은 것도 서럽고 아픈데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싸잡아 비난하며 특히 창원시 비례대표 김미나 의원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시체몰이 그런 막말과 도를 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말들을 해내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과연 정부 고위 관계자들 자식들이 길 가다가 그 좁은 골목에서 압사라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도 과연 가만히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참사로 희생된 이태원 골목에 가서 이곳에서 내진탕으로 갔다는 말이야? 하셨다지요? 제발 압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이 유족들에게는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참사 이전에도 참사 이후에도 저희 유족들에게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저희 유족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야만 했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희생되었고 서울이 얼마나 넓은 곳인데 서울이 아닌 수원 성 빈센트 병원에 우리 딸이 왜 그곳에 가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 아이들을 서울, 수원, 성남, 일산, 분당, 의정부, 평택, 양주 등에 뿔뿔이 흩어지게 해놓고 안치시켜 놓았는지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경찰과 공무원들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언론 플레이, 갈라치기 등 특히 농산구청 정보과장은 휴대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리고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바꿔야만 했을까요? 젊은 청춘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널리하리라고 천국이란 사이비 교주가 시켰나요? 실외 마스크를 해제했으니 할로윈 축제 때 분명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상도 했을 텐데 왜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방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들이 통제만 제대로 잘 해줬더라면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억울한 희생은 없었을 텐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여지껏 해마다 할로윈 축제가 열렸음에도 대처를 잘 해놓은 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올해에만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로윈 축제 때 총 동원령이 내려졌는데도 경찰 기동대는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는데
참사 발생 직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가장 많은 기동대 130명이 배치가 되었고 끝까지 그곳에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 그 시각에 뭐라고 계셨나요? 소위 민중의 집합이라고 하는 경찰 윗선 책임자가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께 잘 보이기 위해 아이들이 주고받은 말든 나몰라라 하고 방치 방관해놓고 그렇게 해야 할 절박함과 명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도 아깝고 꽃다운 청춘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159명의) 청춘들이 억울하고 비통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누구 하나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책임 전관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참혹한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부터 공정, 상식, 자유를 늘 부르짖었으나 어느 것 하나 이 말 뜻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과의 소통 공간, 추모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공정이란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영혼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한을 풀어주십시오.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기 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요. 내 자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 자가의 악플들을 달지 말아주시고 유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서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아, 너를 보내는 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너를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이제는 너를 보내줄게. 하늘나라에 가서는 고통 없고 안전하게 같이 떠난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만나자. 다음 세상에 엄마 아빠의 딸로 다시 태어나줘. 너무 고생 많았고 네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잘 가 지연아. 그리고 지금까지 긴 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김지연 엄마 김지연. 네, 저는 배우 이지한, 지한이의 친한 형입니다. 회승님의 편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웃는 게 가장 예쁜 지한이에게 안녕 지한아, 회승이 형이야. 너에게 손편지는 처음 써보네. 이 편지만큼은 정말 멋지게 쓰고 싶어서 펜을 잡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구나. 연습생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너와 처음 팀이 되었고 먼저 와서 웃으며 말 걸어주던 너. 지한아,
나는 그렇게 예쁜 미소를 처음 봤어. 그 뒤로 너와 가까워지고 이렇게 착하고 멋진 동생이 생긴 게 나에겐 큰 자랑거리였단다. 방송이 끝나도 자주 보자던 약속, 너도 나도 많이 젊고 꿈이 컸기에 좀 더 여유를 만들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우린 운명이었나봐. 같은 샵을 다니게 되고 오며 가며 안부를 묻고 정말로 많이 응원했어. 너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 솔직히 말이야, 이번 네 소식을 아마 가족분들만큼 빨리 접했을 거야. 그때 내가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믿기지가 않음에 너에게 화가 나고 허탈하더라. 구걸하듯 내 마음을 되뇌이고 또 되뇌어 보니 형은 모두와 같겠지만 네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었나 봐. 그래서 닿지 않아도 왜 그렇게 서둘렀냐고 네 탓을 했던 것 같아. 아직 완전해지기엔 나도 경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게. 인정하기 싫지만 스스로를 인정해 볼게. 그러니까 지안아, 이 편지는 너에게 꼭 닿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내가 알던 그 예쁜 웃음으로 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던 그 꿈들 형이 네 생각 많이 하면서 네 몸까지 최선을 다할게. 아직 나는 여기에 있고 너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항상 평온하길 바라고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이 닿았다면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 꿈에라도 나타나 행복하다고 말해줘. 그 뒤에는 나한테 오는 거다. 사랑한다. 형이 많이. 회승인가?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짧은 실력이지만 외신 기자들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say something to foreign reporters. This red scarf is our sons and daughters' blood and our parents' blood too. Remember us. Dear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 am the mother of Lee Ji-han, an actor who was crushed to death in an alley in the city of Itaewon in Seoul, Korea. More than 350 casualties occurr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in Itaewon, South Korea, in a large-scale disaster that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Of the 159 victims, 26 were foreigners who loved Korea and visited Korea. They were young people with bright futures from 14 countries, including Austria,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France, Iran,
Uzbekistan, Russia, Thailand, Vietnam, Sri Lanka, Australia, and Kazakhstan. Can you believe that? Not 2, not 15, but as many as 159 people died of stampede while walking. Today, December 16th, is the 49th day since the death of 159 people in Korea. On the 49th day since the death of 159 people, a ritual called Sashikuje is held in Korea. The 49th day is a ceremony for our 159 sons and daughters to pray for their reincarnation in the safest country in the world. As time passes, we comfort ourselves by saying that the pain and longing will get better little by little. But rather, the pain and longing are getting bigger as time goes by. There are still bereaved family members, including myself, that have not yet been able to report the death of our sons and daughters. And no, I don't think I can do it forever. The bereaved families do not know why and how our sons and daughters died. And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tell us the cause. The Korean government rather did things that we do not understand by conducting drug tests on the victims without their parents' permission. There are also local Korean parents whose child body was transferred from Itaewon, Yongsan, to a place very far, and it took some families up to 12 hours to bring their sons and daughters back home. Why did you leave the body unattended for more than 12 hours when you had their cell phones and IDs? Why did you push the pouring crowds back into the alley? There are more than one or two thing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doing that I do not understand. And even though they know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victims' families, they have not given it to us until now. We have been looking everywhere to find out, and now we are in contact with about 170 families of 100 victims. It's a miracle we did ourselves. In Itaewon, Yongsan, Republic of Korea, there was no state then, and there is no state now. I sincerely hop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pay attention to this disaster that happened in Korea and never forget this disaster. December 16th, 2022 in Itaewon, South Korea. Thank you for listening. Remember us.
긴 시간 동안 혹한의 추위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다담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나 주영이에요. 여긴 너무 춥고 어두워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난 왜 여기 있는 거죠? 집에 가려고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었는데 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긴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봐 겁나요. 누군가 날 도와주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이 어둠 속에서 갇혀버린 것 같아요. 아빠,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빠, 날 집에 데려다 줘요.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모두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다들 그 이유를 몰라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는 이유를 몰라요. 아빠, 우린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시켜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전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난 겁이 나요. 내가 잊혀질까봐 겁이 나요. 기다릴게요.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기다릴게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주영입니다.